버스에 관심이 많거나 버스 업계 종사자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대우버스가 거리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와 고속시외버스까지 아직도 차량들은 남아 있습니다. 대우버스 특유의 승차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고질적인 단점 때문에 불만도 쏟아졌죠. 지난 시간 중국산 전기버스의 연이은 리콜에 이어 이번엔 대우버스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식 명칭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는 대우그룹의 공중분해가 일어나고 2002년 대우자동차의 버스 부문 분할과 2003년 영안모자의 인수, 2013년 자일대우버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부문은 GM으로 트럭 부문이 인도의 타타로 각자 흩어지기도 했는데 버스만큼은 다른 부문과는 다르게 자동차 제조사업체가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일대우버스는 2022년 폐업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일자동차로 승계됐다고 알려지나 국내 생산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서 국산 대우버스 신차를 구매하거나 도입하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차량을 우리나라로 역수입한 경우도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자일대우버스의 이름을 걸고 가장 마지막으로 내놓은 새 모델은 BX212의 페이스리프트 차종이었는데 2004년에 최초로 출시해서 로얄 하이데커라는 이름을 내걸기도 했던 차량의 후속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BX212는 노선 영업 용도로는 극히 드물었고 전세버스 업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고속시외버스나 광역버스는 2007년 최초로 출시한 FX 시리즈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KD 운송그룹에 속한 운수사나 경부고속과 같은 곳이 주고객이었고 다른 운수사에서도 FX를 몇 대씩 도입하기도 했지만 FX는 초기부터 여러 가지 잔고장 등이 보고되고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사항까지 보고되면서 신뢰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처음부터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면 운수사 차원의 문제겠지만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데도 단점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우버스가 국내 공장을 철수한 이후로는 공급마저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정비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지는 문제도 일어납니다. 아무튼 대우버스는 언론은 물론 주변에서 주로 언급되는 문제가 따로 있었다고 알려질 만큼 선뜻 신뢰하기가 어려워진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런 대우버스에게도 당연히 리콜이 여러 차례 보고되는데 언론에도 알려진 사항을 일부 포함해 자동차 리콜 센터에 그동안 게시됐던 리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자일대우버스의 리콜이 공표된 시기는 2021년,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생산된 총 4개 차종, 총 1368대의 연료 호스 문제로 리콜이 공표됩니다. 이 당시 고속시외버스, 전세버스를 막론하고 누유가 발생하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까지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서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리콜 센터에 게시된 것을 기준으로 FX 시리즈 첫 리콜은 2010년, 부위는 달라도 이 당시에도 누유로 연결될 수 있는 결함으로 인해 FX212 총 174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6년에는 FX120 CNG를 포함한 총 400대가 뒷바퀴 하중에 문제가 있어 리콜되는데 이 문제는 차량 정기 검사에서 하중을 측정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실제 차량 중량이 재원상의 중량 표기와 차이가 있어 2012년 6월 20일에 생산된 FX120 CNG 분량이 리콜됐습니다. 이 당시 저상버스 모델인 BS120 CNG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같은 해에는 고속시외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까지 엮여서 총 7개 차종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이 공표됩니다. 엔진 프로그램을 바꾸고 EGR 밸브 청소 및 쿨러 청소 또는 교환 등도 필요할 정도였는데 이 사항은 2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시정되어야 했습니다. 대대적인 리콜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이어졌습니다. 2019년 11월 20일에는 총 7개 차종, 총 3,759대를 대상으로 한 리콜이 진행됐는데 FX 시리즈도 포함됐지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용도로 쓰이는 차종까지 포함됐습니다. 대대적으로 EGR 밸브 개선품 교환과 프로그램 업데이트까지 받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터보 차저라는 키워드가 걸린 것과 관련한 사항은 2차례 보고됐습니다. 2019년 11월 20일에는 총 5개 차종에서 출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결함으로 인해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 4개 차종의 터보 차저 결함으로 인해 또다시 출력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전단 NOx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동일 연도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운행 속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총 2,491대를 대상으로 리콜 통지문이 전달됩니다.
불과 몇 달 차이로 또다시 전단 NOx와 관련한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진행됐는데 BS0909와 BH090 총 1299대가 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전장 12m급 코치형 버스를 전혀 포함하지 않는 차종을 대상으로만 진행된 리콜도 자동차 리콜 센터에 이미 게시된 바 있습니다. 네오버스 모델 중 가장 체급이 작은 것에 해당하는 레스타는 2018년 유레아 펌프를 신품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는 리콜이 진행됐는데 또 속도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항이었고 2019년에는 제동력이 부족해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사항과 관련해 진공 펌프 연결 부싱, 스프라인 슬리브 개선품으로의 교환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예로부터 데오버스의 단점 중 하나로 꼽혀왔던 것이 바로 제동 능력 부족. 현대자동차 그룹의 버스들은 제동 능력을 개선해 나가면서 상품성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데오버스 모델의 경우 감속과 관련한 부품이 부실하게 장착됐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브레이크가 곧 안전과 직결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스타와 같이 진공 펌프 연결 부싱 강성 부족까지 제기됐으니 잘못하면 자동차를 제대로 못 세우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영업용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오래된 차종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3년에서 2009년 사이 생산된 바 있는 BS 시리즈 고상형 차종 2개는 차체 문제로 2014년과 2015년에 리콜이 공표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것은 하우징 부식이었는데 네오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네오버스의 모델은 영한 모작 인수 이후로 강판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유독 교체 이후로 부식 문제가 심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강판이 부실했던 것도 모자라 부식을 방지하는 아연 도금이나 전착 도장이 한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이로 인해 차체 부식이 생기는 것은 물론 심각하게는 표면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해 철판을 추가로 덧댄 차량들이 하나둘씩 보이기도 했습니다. BS110C에는 차량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석 내장재 때문에 화염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위험성이 도사려 리콜이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BS090으로 역사가 이어지는 BM090도 내용은 다를지언정 운전석에 큰 문제가 있어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역시 과거의 모델이기도 하며 로얄 크루저로 흔히 알려지기도 한 BH120도 2006년 2건의 리콜이 보고됐습니다. 2006년 4월 총 7대가 조금 전 BS120CN과 BM090 사항과 동일한 부위인 운전석 문제로 리콜됐습니다. 불과 2개월 뒤에는 총 1122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혹여나 전복 사고가 발생할 때 거주 공간까지 크게 영향을 미쳐 승객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고 차체 구조물의 강성을 보완하는 식으로 시정해야 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생산된 불량에 한해서만 2006년 리콜에 포함됐는데 영암모자 인수 이후 시기와 다소 일치하고 있습니다.